2014년 3월 8일 0시 42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정기 항공편 MH370편이 이륙합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모두 2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비행기는 말레이 반도를 떠난 뒤 비행기가 일정한 높이로 날아가는 순항 고도에 무사히 도달했습니다. 이제 베트남 영공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었죠. 쿠알라룸푸르 관제탑은 MH370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MH370편의 관제를 베트남의 호찌민 관제센터에 넘기면서 남은 비행도 무사히 마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신이 끝난 직후 MH370편이 보내던 응답 신호가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비행기에는 트랜스폰더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폰더는 비행기의 위치와 고도, 비행기 식별 정보 등을 관제탑의 레이더로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MH370편의 트랜스폰더가 갑자기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된 것이었죠. 이 때문에 호찌민과 방콕, 쿠알라룸푸르의 관제센터에서는 더 이상 MH370편의 정상적인 신호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륙한 지 약 40분이 지난 새벽 1시 21분 무렵 뜻밖에도 군사 레이더에서 MH370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다시 확인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원래 정해진 항로를 따라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고도를 크게 바꾸면서 남서쪽 방향으로 급격히 항로를 틀고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MH370편은 베트남 영공으로 계속 날아가지 않고 다시 말레이 반도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에는 말레이시아 군사 레이더에서도 MH370편으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포착됩니다. 당시 비행기는 원래 목적지인 베이징과는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22분 무렵 간헐적으로 확인되던 MH370편의 군사 레이더 신호마저 완전히 사라집니다. 레이더 기록상 MH370편으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는 말라카 해협의 풀라우 페락섬 인근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말레이시아 항공 관계자들은 MH370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MH370편과 다시 연락하는 데에는 결국 실패합니다. 같은 항로 주변을 지나던 다른 항공기들도 MH370편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무전을 보내왔는데요. 결국 새벽 3시 40분경 말레이 항공은 MH370편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코드 레드를 선언합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4분경 말레이 항공은 항공기 실종에 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MH370편이 오늘 새벽 2시 40분에 항공교통관제소와 연락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항공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수색구조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종 발생 11일째인 3월 18일 수사당국은 호주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2600km 떨어진 바다를 집중적으로 수색합니다. 레이더 기록과 위성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비행기에 남아있었을 연료의 양까지 계산했을 때 MH370편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0일 인도양 남부 바다에서 비행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위성 사진을 통해 발견됩니다. 물체가 발견된 곳은 레이더와 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던 예상 지역과도 가까웠는데요. 수사당국은 희망을 품고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위성 사진에 찍힌 물체는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3월 26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랑스 방산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가 3월 24일 인도양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합니다. 사진에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100개 이상의 물체가 확인되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물체들이 MH370편의 잔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 바다를 떠다니던 고철이나 쓰레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또다시 큰 실망에 빠졌죠. 수사는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린 것인지조차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마치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죠. 그날 비행기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들은 MH370편의 블랙박스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무렵 MH370편의 블랙박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가 기적적으로 감지됩니다. 남인도양에서 수색을 진행하던 호주 합동수색조정센터가 바닷속에서 항공기 블랙박스의 신호와 비슷한 전파를 잡아낸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블랙박스의 배터리가 모두 닳기 전에 장치를 찾아 바다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호는 수심약 4,500m에 이르는 매우 깊은 바닷속에서 나오고 있었죠. 결국 4월 14일 무렵에는 추정 신호마저 더 이상 잡히지 않으면서 블랙박스 수색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됩니다. 조사는 계속됐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2015년 7월 29일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있는 레위니옹 섬에서 MH370편의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됩니다. 그 물체는 사고기의 오른쪽 날개에 달려있던 플래퍼론이라는 부품이었는데요. 플래퍼론은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거나 이착륙할 때 날개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비행기의 크기와 비교하면 발견된 부품은 극히 작은 일부분이었고 이 부품만으로는 비행기가 왜 추락하거나 실종됐는지 알아낼 수 없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비행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들만 조금씩 발견될 뿐 탑승객들과 관련된 물건이나 흔적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종일로부터 약 3년이 흐른 2017년 1월 17일 MH370편을 찾기 위한 공식 수색 작업은 무기한 중단됩니다. 2018년에는 미국계 해양 탐사업체인 오션 인피니티가 추가 수색에 나섰지만 이 수색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죠. 결국 2018년 7월 30일 실종된 지 4년여 만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편 사건에 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MH370편 실종 사건은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과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습니다. 239명을 태운 거대한 항공기가 이륙한 지 불과 40분 만에 하늘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 많은 전문가와 대중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럴듯한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가설은 비행기 안에서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도난 여권을 사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두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이들은 테러 조직이나 특정 단체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불법 입국을 위해 도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납치도 아니고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니었다면 MH370편은 대체 어떤 이유로 사라진 것일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지만 어떤 가설도 MH370편에서 나타난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마지막 교신을 보낸 지 약 1분 뒤 갑자기 원래 항로를 벗어나 남서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요. 비행기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어 말레이 반도로 되돌아간 움직임은 단순히 예정된 자동 운항 항로를 따라간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직접 항공기의 항로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종사가 급히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항로를 바꾸면 관제탑에 그 이유를 알리고 허가를 받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면 먼저 방향을 바꾼 뒤 관제탑에 보고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MH370편은 마지막 교신 이후 관제탑에 어떠한 상황 설명이나 구조 요청도 보내지 않았죠. 게다가 비행기는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그대로 계속 날아가 인도양 쪽으로 이동했죠. 더 이상한 것은 방향을 돌린 이후에 비행기가 이동한 항로였습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말레이 반도를 가로지른 뒤 인도양으로 나아갔고 이후에는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비행기가 향한 인도양 남부에는 비상 착륙을 시도할 만한 육지나 공항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위성 신호를 통해 추정한 MH370편의 위치를 고려하면 비행기가 연료가 모두 떨어질 때까지 바다 위를 계속 날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당시 비행을 담당했던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가 일부러 조종석 문을 잠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한 뒤 고의로 항로를 바꾸어 비행기를 인도양 한가운데에 추락시켰을 가능성도 조사했습니다. 항공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통신장치의 신호를 끊으려면 비행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편 사건에 관한 최종 공식 발표에서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장을 의심했지만 당시 기내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고 기장이 사고를 일으킬 만한 뚜렷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2018년 3월 호주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주장이 하나 보도됩니다. 기계공학자 피터 맥마흔이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다가 MH370편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는 항공기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살펴보던 중 모리셔스의 라운드섬 인근 바다에서 비행기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에는 비행기의 꼬리와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찍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약 2년 전 MH370편의 왼쪽 날개 잔해가 발견된 곳과 가까운 지역이기도 했죠. 피터는 사진을 분석한 결과 비행기 표면에 총알이 뚫고 지나가면서 생긴 것처럼 보이는 구멍들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주장에 관한 뚜렷한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았으며 구글어스에 찍힌 비행기처럼 보이는 물체가 실제로 무엇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2022년 12월에는 MH370편의 랜딩 기어 부분으로 추정되는 파편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후 사건의 진실을 밝힐 만한 결정적인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비행기와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미스터리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죠. 과연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라져버린 MH370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